안 오지? 네, 여보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강이성 주임님 핸드폰이죠? 아, 네,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누구시죠?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저 나선욱이 엄마예요. 아,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떻게 알았어?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아, 근데 무슨 일로?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애기가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서요. 아유, 아니, 밥 생각이 없다는 거를 제가 한 숟갈이라도 먹여보낸다고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욱이 말고 저를 혼내주세요, 주인님. 선욱이는 혼내지 마세요. 와. 저 학교에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아유, 어머니 혼내다녀. 마침 선욱 씨 왔어요.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선욱 씨, 잠깐 나 좀 볼까? 이제 화났다 이제. 그래, 좀 어른으로서 알려줘야지. 선욱 씨, 예. 선욱 씨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지각한다는 걸 어머니가 대신 전화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그러게. 그리고 내 번호는 어떻게 알고 계신 거야? 주인님 죄송합니다. 제가 5대 독자에 어렸을 때부터 잔병치레가 좀 많았어가지고 어머니가 좀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번호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 번호를 좀 알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인님. 아,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알았어. 가봐. 저를 뭐라 그렇게 심하게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맞는 예. 말만 그냥. 저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선욱 씨. 예. 회의에서 나온 게임 캐릭터 아이디어 네. 이해했지?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구현 가능한 건지 알아보고 나한테 알려줘. 예. 땡큐. 네. 주인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네, 3D 효과로 입체감을 주면 될 것 같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전체 회의 준비하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는 구현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포인트가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예? 아니, 아트팀에서 구현 가능하다고. 저희가요? 선욱 씨 아니야? 확인했다며? 네, 저희 엄마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니, 선욱 씨. 네, 아니, 선욱 씨 제정신이야? 아니, 무슨 정신으로 그걸 엄마한테 물어본 거야? 엄마가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아가지고. 선욱 씨 애야? 죄송합니다. 나선욱이랑 일하는 거지. 나선욱 엄마랑 일하는 거냐고요. 죄송합니다. 강이성 주임이 누구야? 나랑 얘기 좀 해요. 화가 났어. 엄마 왜 또 왔어? 야, 넌 가만히 있어. 강이성이 누구야? 제가 강희성인데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의 기죽인 게 당신이야? 엄마 왜 이래 빡하. 별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 업무에 큰 지장을 줄 뻔한 일로 주의를 준 겁니다, 어머니. 뭐라고요? 그렇게 대단한 일이면 당신이 할 일이지 왜 우리 애를 시켜? 가만 보니까 자기가 잘못해놓고 우리 애 집어치우는 거 아니야? 아니야. 우리 애 오늘부로 퇴사하겠습니다. 너 토익 점수 750점에 학교 평균 3.5점. 인재야, 인재. 식사 메뉴부터 업무까지 엄마의 의견을 묻고 툭하면 사무실로 엄마가 들락날락거리는 마마보이 신입 나선욱. 정말 최악의 오피스 빌런 아닌가요? 이게 진짜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고요? 황철 씨 굉장히 좀 힘들어하면서 보던데. 저는 이제 사실 이제 20살 이후로부터는 거의 이제 독립하다시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설마.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아니 사실 엄마랑 친한 건 뭐고 그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황철 씨도 그럼요. 워낙 또 엄마랑 가깝고 네네. 그렇죠? 혹시 오늘 나오시는 거 엄마가 알아요, 몰라요? 어머님이 아셔요, 벌써? 모르시죠? 얘기한 것 같은데. 저희 어렸을 때는
전부 다 각자 살아남아야 되는 약간 그런 게 많았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이랑 어렸을 때 달라. 심지어 바지가 너무 사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바지가 4만 원이었어.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안 그래도 옷도 지금 제가 산남매인데 옷도 눈 앞고 막 물려 있고 이런데 바지 하나 살게. 나 바지 하나만 사줘. 이렇게 얼마인데 이래고 내가 4만 원이야 엄마 이러니까 2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2만밖에 안 줘? 2만 네가 알아서 해. 이러더라고. 아우. 용돈 모아서 살아. 나랑 다르구나. 저 같으면 이제 다음부터 이렇게 밥만 줘. 그럼 어머 나 사줄 살 게 있어. 그럼 얼마인데 그럼 8만 원. 엄마 16만 원. 20만 원. 우리 아들이 이럴까봐 무서워. 자 주변에 약간 마마보이, 파파보이. 저는 있는 게 예. 본인은 아니시죠? 예, 저는 아닌 것 같은데 문자 한 거 같은데. 오진성 선생님 아까 저희가 소개를 안 해드렸거든요 오프닝에. 그래서 에피소드 만드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소개받고 싶어서 늘 함께 하시는데 뭐. 계속 보시거든요. 오늘 아들 많이 나왔다. 좀 말을 적게 한 것 같다. 근데 제가 한 신규 직원을 하나 뽑았는데 일을 너무 잘해요. 예. 이 친구가. 근데 직원이 자기 어머니가 저를 좀 보고 싶대요. 딸이 어떤 곳에서 일하는지 어떤 상사한테 있는지 알고 싶다고? 헬리콥터 맘이네. 실제로 있구나. 와 있구나.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새로운 경험이어서 근데 또 직원은 또 잘하고 하니까 또 굳이 이걸 막 왜 보라고 해? 오지 말라고 해요. 뭐 이럴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직접 뵀어요. 근데 또 막상 오시더니 할 말이 마땅치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이미 계약서나 이런 거 다 써 있고 그래서 한참 얘기하고 가시더니 이제 뭐 다음날 어머니가 뭘 하세요? 그랬더니 어머니도 저희 병원에서 자기랑 같이 일할 수 없냐고. 그러면 어머니가 면접을 보신 거네요. 어이구 야. 그래서 제가 엄마 없이 그거는 안 되네. 거절은 했는데 예. 그래 지금은 지금은 이제 그만두셨어요? 그분은 그래도 한참 일하시다 좀 그만두시고 어머니도 결국 저희 병원에서 일하시는 일이 없었고. 예전에 이제 전국 투어를 했어요. 그 우차사 할 때. 그래서 지방에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한 지역에 갔는데 초대권을 160장을 끄는 거예요. 5천석이었거든요, 여기가. 그래도 160장이면 거의 기업에서 동료 중에 그 어머니 지인분이 다 오신 거예요. 근데 초대권으로. 그 아들이 무대에 서고 이제 공연이 시작돼야 되는데 어머니 일어나서 우리 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아들입니다. 자랑스럽지 뭐. 자랑스럽지. 네, 시작해 이러면서. 진짜 자랑스러웠나 보다. 어머님 마음이 뭐 어떤 건지는 이해가 돼요. 예,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죠. 아니 근데 솔직히 요즘에는 자녀를 한두 명만 나니까 거기에 이제 올인하다 보니까 좀 그런 증상들이 심한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진짜 공적인 회사에서 이렇게 업무에 지장을 주는 마마보이들이 실제로 있나요, 노무사님? 코로나 백신을 접종을 우리가 다 했잖아요, 기존에. 그런데 회사에서 이 접종을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부모님이 접종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거부한 직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직원이 코로나 증상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서는 걱정이 되니까 검사를 해라라고 했죠. 그런데 또 똑같이 부모님이 검사하지 말라고 했어요라고 하면서 검사까지 거부를 한 거죠. 결국에 이 직원은 코로나에 감염이 됐고요. 그 직원 때문에 부서 전체 직원이 감염이 돼서 이 부서가 전체 올스탑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요, 아까 사례처럼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갑자기 직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걱정이 되니까 그 직원 무슨 일 생겼나?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아요. 한참 뒤에 부모님에게 연락이 옵니다. 우리 아들 아프니까 며칠 휴가 좀 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 부모님이 요구하는 대로 휴가를 준 회사도 있었고요. 네. 한 중소기업에서 어떤 직원이 갑자기 퇴사한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왜 퇴사하는지 면담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직원이 갑자기 부모님이 중소기업 다니는 거 너무 싫어하신다. 나는 더 좋은 회사 가라고 하신다. 그래서 그만둡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선 대표님이 너무 상처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그래 있어요. 그거는 좀 야, 와. 그런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 뭐 상처를 받긴 했겠지만 그런 공감 능력이 그 정도로 떨어지는 사람이면은 사실은 같이 일하기가 더 힘들 수도 있겠죠. 미용실에 24살 이제 스텝을 뽑았어요. 얼굴도 뽑았고 괜찮더라고 그래서 했는데 출근하자마자 화장실을 5-6번을 갔는데 화장실 갈 때마다 30-40분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계속 머리를 부을 때마다 없어요, 얘가. 그래서 손님 다 보내고 나서 너 여기 화장 똥 싸러 왔니? 뭐 하러 왔니? 일하러 왔니? 내가 잔소리를 좀 했죠? 하고서 며칠 지나서 갑자기 모르는 분으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구의 고모인데 당신이 지금 내 조카한테 뭐라 그랬냐고 막 저한테 막 진짜요? 그발로 막 이런 막 단어를 막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모가 8년 만인가 9년 만에 시한관에서 진짜 힘들게 얻은 조카래요. 근데 그건 아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렇게 귀하고 귀한 자식이면 집에 가서 고이 모시고 있으라. 굳이 여기 있을 필요 없이 제가 그런 적이 있었죠. 저 같은 경우도 비슷한 일을 이제 겪어본 적이 있는데요. 인턴 친구가 정상적으로 잘 출근을 하다가 어느 날 그분 엄마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애가 좀 못 나갈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인사팀도 그 규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지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를 뭐 어떻게 급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없어서 굉장히 저도 당황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 애가 못 나갈 것 같아. 아니 그럼 헤어진 이유라도 좀 알려줘야 되는데 이유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네. 오늘 연락해 보세요. 오랜만에 연락드리는데 지금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연락 주겠니? 네, 지금 혹시 지금 전화 연결해 지금. 이제는 많았습니다.